이제 제품 영상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좀 내용을 끝내고요. 이제 제품 리뷰 영상의 제작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품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제 좀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 내용, 그리고 상세, 그 내용 정보라고 하죠. 그 제품의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내가 이거를 뭐 앱이라면 어떻게 구현하고 제품이라면 어떻게 할까? 사실 뭐 아 이거 써봤는데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기획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아까 가전주부 채널 같은 경우도 그 장면들이 딱 기획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 품질이 좋은 리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면이 사실 기획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100% 들어가면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흐르고 있는 스토리라인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 스토리라인이 이제 저는 스토리라인을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스크립트 스토리라인이 있고 영상 파일에 대한 스토리라인들이 있어요. 아까 또 이제 그 부가적으로 우리가 찍은 컷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러면 몇 번 영상 컷은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 요거는 기획 단계는 없었는데 추가로 촬영하다 보니까 남는 거는 또 이렇게 활용을 하자 그러면 또 현장에서 좀 바뀌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획안의 영상 구성 내용이라든지 스크립트가 또 중요하고 그걸 따라서 또 스토리라인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라이트나 인트로 같은 경우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영상에서 보면 리텐션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리텐션이 뭐 몇 프로 이상이면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그 분석 탭에 들어가면 30초, 초반 30초에 대한 리텐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전체 리텐션 말고 30초 리텐션이 얼마냐 그리고 그 30초 리텐션과 영상 전체 리텐션의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30초에 좀 잘 뜨는 영상들 보면 뭐 70%까지 정말 잘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영상들은 30초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정말 내가 좀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떨어질까? 보통 그 고민에서 나온 게 이제 뭐 하이라이트를 넣는 방법 아니면 인트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이라이트라면 뭐 제품의 어떤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결정적인 장면 이렇게 하는데 인트로라고 하면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그 인트로를 그 제품이라든지 영상 컨텐츠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기도 하고 완전 별도의 내용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그리고 한 2019년 정도까지는 가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구성을 했어요. 짧게 뭐 그때는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뭐 5초가 좋다, 10초가 좋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내용들이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영상 자체가 5초냐 10초냐 해서 시청자를 사로잡냐 안 잡냐. 그리고 요즘은 또 쇼츠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전에 틱톡은 그래도 한 3초 정도가 중요하다. 뭐 3초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쇼츠는 1초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1초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지 못하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본 영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정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14년 이럴 때는 30초 안에 뭐 사로잡아라 이랬는데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10초 그랬다가 요즘은 그냥 본 영상도 5초 안에 사로잡지 못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있지만 그렇다고 하이라이트가 꼭 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영상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거나 좀 뭐 이쁜 장면들, 시청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하이라이트를 구성을 했는데 최근에 제품 리뷰를 저는 이제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건 제품 리뷰에서는 굳이 특정한 어떤 핵심적인 완전 킬링 포인트가 후킹이 되지 않는 한은 굳이 하이라이트를 만들지 않아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를 만들게 되면 보통 저는 했을 때 그냥 촬영한 영상 내에서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예시들은 이런 것들, 뭐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패트라이 자켓 같은 걸 했을 때는 뭐 고양이 이쁘게 이렇게 야옹야옹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또 좋은 포인트니까 제품보다는 차라리 이 나오는 고양이로 이목을 좀 끌어버리자. 어차피 그 제품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층은 이렇게 뭐 애묘가 애견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품보다는 좀 고양이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어쨌든 촬영한 영상 내에서 좀 활용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는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 없이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는 편이 됐고요.
인트로를 또 활용하는 경우가 또 있죠. 인트로는 뭐 여러 채널에서 활용을 하는데 특히 뭐 이섭 채널 같은 경우는 인트로 맛집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채널은 볼 때마다 여긴 너무 예시가 많아서 제가 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 영상을 못 찾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섭의 그 영상을 보면서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딱 들어갔는데 이제 물잔을 들고 딱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하다 하고 그 다음에 채우는데 소주를 채우더라고요. 소주 원샷을 한 거예요. 그 설정이. 봉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평범한 IT 기기 리뷰를 하는 겁니다. 뭐 웃음 코드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도 접근을 하는구나. 이섭 채널 같은 경우는 그 IT 기기 리뷰하는 거랑 인트로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벙찌고 짧은 거, 뭔가 어설픈 거 같은데 웃음을 탁 때려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뇌리에 남아버리는 그런 걸 넣어버리다 보니까 본인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정말 뭐 200만 이상의 대형 채널이 됐겠지만 이분도 분명히 우리처럼 앞에 30초 이탈을 쫙 줄어들더라, 리텐션 떨어지더라, 이거 어떻게 잡지? 그 고민을 했으니까 인트로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인트로 같은 경우는 이섭처럼 본 그 제품 내용과 상관이 없는 인트로로 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제 보통은 그 제품에 관련이 되는 어떤 컨텐츠 주 영상의 본 컨텐츠와 좀 궤가 맞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인트로를 만들 수 있으면 뭐 좋긴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할지 저는 아직도 그거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트로를 저는 저희 영상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만약에 자기가 좀 그런 꽁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나 어떤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인트로도 제품 리뷰 영상 사실 딱딱할 수 있거든요. 보통 그리고 보러 들어온 사람들이 정보성 영상을 보러 뭐 갤럭시 S23이 나왔다 그러면 이 성능의 차이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이게 관심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잘 모르겠거나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어온 사람들은 앞에 몇 초 보고 에이씨 재미없을 것 같으면 나가버리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좀 후킹이 가능한 인트로는 영상의 흥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호흡 같은 경우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이제 영상의 호흡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예전에는 뭐 너무 영상이 빠르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호흡을 좀 어느 정도 쉼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17년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 유튜브 트렌드가 뭐 제 기억에는 이제 말도 빨리 하고 딱딱딱딱 짧게 하면서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조금 느슨해졌다가 또 빨라지고 이런 걸 자꾸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물론 이제 카테고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품 리뷰 영상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좀 빨리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운드가 비지 않게 좀 타이트하게 채우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통 저도 단순한 설명이라든지 뭐 부가적인 내용들, 그냥 제품에서 뭐 이미 뭐 이렇게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유명하다, 이런 내용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제가 말도 좀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편집을 할 때도 좀 사운드가 비지 않게 빨리빨리 쳐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좀 심할 때는 워크맨 채널이 유행할 때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타이트하게 가는 그런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의 경우가 좀 심했죠. 그런데 제품의 리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정보 전달이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도 자기 제품의 어떤 점들이 잘 알려지기를 원하는지 노출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소비자, 시청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가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그 제품이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특징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품의 뭐 외관 중요하죠. 그다음에 제품의 뭐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제품의 핵심 특성,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어가야 되는데 말을 너무 빨리 한다든지 그냥 끊기게 되면 다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영상이 내 입맛에 좀 안 맞네,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약간 호흡을 좀 두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뭔가 늘어뜨린다기보다는 좀 또박또박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속도는 뭐 내가 이걸 속도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았으면 뭐 85 정도로 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그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나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시고, 정보 전달이 아닌 좀 부가적인 내용에서는 좀 빨리 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영상 만드시는 분들의 사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품 리뷰 영상의 경우에서는 이제 저도 다른 채널들도 보고 만들어 봤을 때는 좀 이 방법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잠시 뭐 채팅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채팅을 또 이게 온라인 저 또 1회 우리가 원 클래스 첫 번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했었고, 또 그리고 저도 지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도 파트너스 데이도 그동안 안 열리고 하면서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또 온라인에서는 또 많은 분이 이제 봐주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좀 질문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뭐 잠시 좀 이제 체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예, 좋은 내용들, 이제 반응들, 예, 아이고 뭐 훈타민님은 정말 천재예요. 이런 내용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낯뜨거워요. 이런 거는 쓰시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왠지 천재면 좋겠는데 천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또 아는 분들이 참 많네요. 지금 또 피키마마님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다. 근데 요즘 저는 좀 빠르게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영상들 만들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속도를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편집을 할 때는 속도라든지. 저는 빠르게보다는 약간 네. 빠르게 하지만 예. 그거보다는 덜 빠르게. 예. 보통의 제 맛이보다는 약간 빠르게. 예. 그럼 보통 말씀하시는 것보다 빠르면 사실 영상이 느릿하지는 않겠는데요. 예. 혹시 뭐 좀 영상을 조금 나는 호흡을 좀 길게 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 보통은 좀 이렇게 타이트하는 게 요즘 또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또 피키마마님도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네요. 어이구.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채팅에서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신데, 맞습니다. 또 환희의 주방님, 인트로는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좋은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정반대도 있다 보니, 맞습니다. 뭐 인트로도 그렇고 좀 뭔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진짜 이 자식 뭐야? 뭐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제일 슬픈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브랜디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폭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트로에 신경을 썼는데 30초 리텐션이 툭 떨어지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영상, 이제 내일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영상에서 좀 재밌게 하이라이트를 구성을 했는데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대충 했을 때는 유지가 가는 거예요. 저도 시청자층의 입맛을 계속 따라가야 되고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고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계속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시청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나 생각이 듭니다. 영상의 자막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구독자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29만 3천 명 중에 약 우리나라 구독자 추정이 한 2만 명 좀 남짓으로 알고 있고 27만 명이 외국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S-오일 광고는 외국인들한테 할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자막이 안 달렸으면 이게 뭐야? 나가버리고 그럼 리텐션 떨어지고 영상이 치명적이다 보니까 저희는 브랜드들을 올릴 때도 자막을 이제 요즘은 CC 처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렇게 한영 변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고민이 들었던 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너무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이거 편집자가 자막 넣는데 이거 하나하나 말 자막을 다 넣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자, 여러분들도 본인이 직접 편집하시는 분, 다 직접 편집하시는구나. 자막 입력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시죠. 네, 저희 편집자 보면 컷이나 치고 이런 건 정말 빨리빨리 하는데 자막은 이제 제가 자막을 써주거든요. 자막을 다 하나씩 써주고 텍스트로 보이려면 이 친구가 이제 그걸 붙여넣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여기 약간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실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영상의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자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핵심 문장이라든지 요약만 삽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자막이 없이 그냥 사운드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말 자막을 좀 귀찮고 번거롭지만 다 삽입을 해주는 게
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제 잘 되고 있는 채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막을 다 말자막들을 삽입을 하는 편이었고요. 리뷰 이제 오늘 이제 제품 리뷰니까 제품 리뷰에 국한해서 봤을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 태블릿을 사고 싶다. 당연히 이제 좀 찾아보겠죠. 네이버도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 PC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저는 그 정보를 좀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스펙이 어떻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러면 얘기도 듣지만 이게 자막이 있으면 내가 사운드에서 놓치는 부분도 자막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막을 보는 편이고, 만약에 내가 급하게 바깥에서 지금 여기서 밖에서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니 밥 먹다가 지하철 가다가 급하게 찾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안 써요. 그냥 사운드 없이 보거든요. 그럴 때 자막이 없으면 이 영상 아이고 딴 거 봐야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뭐 제품 리뷰, 뭐 다른 영상 카테고리도 비슷하겠지만 제품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자막을 다 넣어주는 방식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결론을 좀 내리게 되었어요. 효과음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효과음을 예전에 이제 저희는 작년에 제가 편집자가 4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자들하고 가끔씩 싸운 게, 어떤 편집자는 효과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어떤 편집자는 효과음은 정말 중요하다. 효과음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막 하니까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우리 유튜버들, 뭐 우리 크포분들도 가끔 만나고 하면 효과음이 어떻게 하는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효과음 많이 넣지 않습니까? 예전에 방송 포맷을 보면 이제 효과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방송들이 잘 나가니까 저서 PD들 어차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닐 거야. 그러면 우리도 효과음을 좀 넣을까? 하여튼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편집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다른 유튜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자, 일단 개인 선호도나 취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효과음은 사실 개인 취향에 한 70%가 달려있다. 근데 그 취향에서 좀 미묘한 차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20대 초반 이하라고 했는데 24세까지 효과음을 좋아해요. 이상하게 23세, 길게 잡으면 24세까지는 효과음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25세부터 효과음을 안 좋아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24세, 25세 혹시 계시면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겠는데 결론만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10대 정말 좋아하고요. 20대 초반 좋아하고 효과음 정말 좋아합니다. 걔들 효과음 없으면 영상 밋밋하다 그러더라고요. 효과음도 없냐고. 그런데 24, 5만 돼도 효과음을 그거 굳이.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내 채널 타겟, 아까 저 시청자층에 특히 영상 그 타겟 말씀드릴 때 시청자층 타겟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채널의 타겟이 10대다 또는 20대 초반이다. 그렇다면 효과음을 넣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굳이 나는 영상 유튜브로 치면 뭐 18에서 24세보다는 뭐 25에서 34세나 그 이상이 좀 많다. 아니면 나는 뭐 효과음 내가 너무 싫어, 별로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넣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당연히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 유아, 이제 키즈 카테고리에서는 효과음이 좀 효과를 보고, 유아 아동이고, 게임 같은 경우는 효과음을 거의 필수로 하더라고요. 특히 게임 방송 좋아하거나 게임 카테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효과음을 정말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분들은 효과음을 안 넣으면 이 영상 너무 밋밋하다, 뭔가 양념 빠진 것 같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까 이제 개인의 선호도랑 취향이 70%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 수업 채널을 인트로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인트로가 너무 재밌어서 인트로가 이제 인트로 맛집을 해서 인트로만 따서 했는데, 효과음 많이 썼다고 효과음 맛집이라는 채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효과음은 그냥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대효경님, 앞으로 효과음, 사실 효과음 별로다 했는데 앞으로 좋아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효과음, 뭐 저도 이제 예전에 유료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효과음에 쓰는 시간들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냥 편집자한테 효과음 찾고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영상에 대해서 좀 더 본편에 더 집중하자, 아니면 썸네일 좀 더 이쁘게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저는 효과음에 대해서는 좀 힘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타민 채널에는 작년까지는 효과음이 좀 많이 들어간 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효과음이 거의 없어요. 영상에 하나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 정도고, 효과음 하지 않는 쪽으로 저는 이제 예시를 드려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경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배경음악을 다 넣고 있어요. 근데 왜 넣게 됐냐면, 이제 예전에 편집자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이게 뭐 배경음악이 없으면 너무 밋밋하다. 뭔가 제품 리뷰를 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만들 때는 좀 배경음악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지 않냐. 소금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 리뷰 영상을 만들거나, 출연자들이 나와서 뭐 하는 20대 연애 토크라든지 이런 때는 배경음악을 넣습니다. 그런데 배경음악을 신경 써서 골라서 넣냐? 아니요. 그냥 들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대충 넣어요. 진짜.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냥 써. 뭐 고민도 별로 안 해요. 그냥 편집자가 이거 어때요? 이것도 아이 그거 써. 제가 두 번째 그냥 써. 진짜 그렇게 합니다. 왜? 배경음악도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잘 나가는 채널들 보면 배경음악 없이도 분명히 잘 나가는 채널들이 있어요. 특히 정보성 영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제품의 정보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듣고 그거 자막이 뭐 나오는지 기능을 보고 이제 아 이런 경쟁력이 있고 이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고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그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경음악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약한 영상 아 이거는 뭐 정보성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뭐 갤럭시가 됐다 아이폰이 됐다 이런 뭔가 좀 파괴력 있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이 영상을 좀 그냥 홍보 어쨌든 좀 해야 되고 좀 시청자를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면 배경음악도 좀 깔리면 좋겠죠. 그냥 좀 즐거운 걸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작자의 선호도 그리고 취향에 따라 많이 달려 있다. 그런데 또 지루함이 우려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좀 들어드리기 힘든데 정말 어려운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SBA에서 브랜디드가 나왔는데 이 제품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품 의뢰 또는 협찬이 들어왔는데 정말 소화하기 난해한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예시가 아니라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과연 이 제품을 접할 기회가 있을까 싶은 그런 난해한 제품들은 이거는 설명을 하기도 힘들고 영상을 재밌게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진짜 1년에 한두 번 가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틀어야겠죠. 왜? 내가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이석 정도의 인트로 맛집을 뽑아낼 수가 없다면 지루하거나 루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써야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선택적으로 쓰고 약간 뭐 내가 좀 재밌게 보겠다? 뭐 그럴 때 뭐 쓰는 정도. 그래서 효과음과 마찬가지로 배경음악도 배경음악 맛집이라는 채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아니면 차라리 배경음악을 뭐 아예 뭐 틀을 깨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긴 합니다. 뭐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IT 이런 리뷰하는데 갑자기 뭐 락을 튼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오늘은 뭐 이런 재밌는 제품을 체험해 볼 거야 그런데 막 와 웅장한 이런 게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한 번도 시도해 본 사람은 없었고 저도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배경음악은 뭐 그냥 무난하게 하는 정도가 제일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음악 정말 중요해요라고 피키마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용이 중요하긴 하다. 그런데 배경음악이 정말 중요한 게 피키마마님은 또 지금 캠핑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캠핑 채널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캠핑 채널에서는 배경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파트는 제품 리뷰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경음악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이번에는 번역도 이제 있는데 번역도 사실 또 사전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요 질문들은 이제 영상 그 Q&A와 같이 제가 좀 소화를 드리는 걸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번역이 진짜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번역을 안 하면 안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는 14개 언어로 번역이 항상 자막이 나가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뭐 수출 등의 해외 판매가 목적인 경우나 뭐 잠재적인 판로 개척 저건 좀 있어 보이려고 쓴 멋진 문장들이고요. 사실 진한 거 외국 시청자층에서 뚜렷한 관심이 예상되는 경우. 자 아까 전에 이제 뭐 VH80 같은 경우도 수출품이거든요. 그 레이저 측정기 그런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갤럭시 S23이 나왔다. 전 세계에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영상을 잘 만들었다. 외국 시청자들도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 뭐 무슨 언어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이 그걸 클릭했는데 자막이 나온다.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외국 시청자층에서 뚜렷한 관심이 예상되는 어떤 글로벌한 제품이거나 특이한 제품 같은 경우는 번역 외국어 자막을 달아주면 영상의 노출 확대라든지 영상 실적 증가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자체의 인기가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뭐 몇 년 전부터 바뀐 건데 예전에 뭐 대도서관 이런 분들 구독자 180만 명 이럴 때 사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계치로 이제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날 잘 되는 채널들이 외국에 다 퍼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지금 뭐 200만, 300만, 뭐 700만, 1000만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채널이 인기가 만약에 늘어났다. 그러면 내가 뭐 오늘 여기 뭐 마우스를 리뷰를 한다, 태블릿을 리뷰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내가 뭘 올려도 외국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나를 봐준다. 그러면 그때는 번역을 달아야겠죠. 그 사람들한테 알고리즘이 퍼진다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고 외국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 번역을 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자체가 인기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번역 자막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국어 번역의 득과 실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뭐 경쟁력이나 노출이라고 있는데 그래 뭐 맞습니다. 이게 외국어 자막이 있으면 경쟁력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외국어 자막을 써야 노출이 많이 되고 외국인들한테 잠재적으로 퍼진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뚜렷한 관심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내 채널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지 내 채널이 인기가 별로 없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뭐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러시아어 썼다고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냐? 안 됩니다. 헛돈 쓰는 거예요. 헛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 별로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제가 비용이랑 업무량 증가했잖아요. 비용 큽니다. 제가 옛날에는 영어 번역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교과서로 영어를 배운 사람이라 가지고 이거를 진짜 보면 기계적으로 교과서대로 이렇게 쓰지 뭔가 짧고 임팩트 있고 뭔가 재밌게 그렇게 쓰기가 너무 힘들고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 번역업체 외주를 줘요. 비쌉니다. 그리고 제 친한 후배 이제 우리 학교 이제 영문학과 나온 후배한테 가끔 맡겼는데 이 친구도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 뒤에 주고 이러는데 저는 당장 24시간 안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업체를 결국 쓸 수밖에 없어요. 업체 비싸요. 뭐 프로모션 할인 비싸요. 그리고 업무량 많습니다. 이 번역 그거 일일이 다 해가지고 파일 받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영어 말고 제 2외국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 일일이 다 번역기 돌려야 되거든요. 자, 번역기 구글 번역기가 팝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현존 최강의 번역기는 구글 번역기예요. 근데 구글 번역기는 한국어로 뭐 안녕 여러분 반가요 이렇게 쓰면 번역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영어로 써야죠. 근데 영어도 뭐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제가 영어 번역을 맡겼는데 뭐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냥 뭐 if was 뭐 heavily 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뭐 토끼가 깡충깡충 뭐 이런 거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미국 쪽인지 구어인 거죠. 슬랭까지는 아니고 약간 뭐 수거 느낌으로. 그런데 저희는 영어권 시청자들보다 뭐 스페인어, 뭐 터키어, 뭐 동남아 이런 쪽이 훨씬 더 많단 말, 좀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다녔다고 하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해서 그게 스페인어로 이렇게 하면 내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주고 맡겼던 번역을 제가 또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요. 사실 번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번역을 하면 뭐 좋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냥 외국 시청자층에서 뚜렷한 관심이 예상될 경우 그리고 내 채널의 인기가 높아지는 경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번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채팅에서 올라온 내용이 없네요. 좀 아까 전부터 같이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저도 사실상 오늘이 또 이제 오프라인 첫 강의를 제가 또 맡다 보니까 이게 좀 오늘 또 이렇게 달라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인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면서 채팅도 같이 보면서 내일부터는 또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